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329페이지입니다. 187조에 관한 규정들을 살필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는 두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요력하게 출제가 되는 파트가 부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과 관련하여 186조, 187조의 적용 범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6조의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까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부터는 187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다른 말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갑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최대치로 줄이면 뭐요? 법정으로 줄일 수 있겠죠. 187조에 의하면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체크할게요.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즉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법률행위, 즉 부동산 물권 변동을 원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 플러스 형식적으로 등기까지가 있어야 한다. 근데 187조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더라도 법이 인정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 바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등기치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이 사망을 합니다. 피상속인. 근데 상속인은 유일하게 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출 상태요.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사망 시점에 그 부동산은 상속인 소유로 변동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뭐요? 상속 등기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죠? 여기까지가 일단 법적 원칙입니다. 자, 니은. 그 상속 등의 경우에는 등기 필요 없이 법이 인정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와 같아서 주의할 게 니은. 이때 판결은 체크할게요. 이때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닌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형성 판결만. 따라서 나머지 모든 판결은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판결은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만. 따라서 예를 들게 되면은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매는 부동산 물권 변동 중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매도인이 대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더라.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그 소송에서 법원이 등기를 넘겨주라는 이행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행 판결은 형성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 확정만으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없고 그 판결에 의해서 의무자인 매도인 측에서 등기를 현실적으로 넘겨야만 그때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만 외우면 돼요? 형성 판결만. 따라서 나머지는 우리가 판결 제목도 신경 쓸 필요 없죠. 이행 판결이라든지 모든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형성 판결 예를 딱 하나만 외웁니다.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형성 판결은 요 예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은 등기 필요 없이 뭐요? 판결 내용대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더라. 그렇지만 나머지 어떤 판결 등 모두 뭐요? 나머지 모든 판결들은 판결 확정만으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없고 그 판결에 맞춘 등기까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요. 경매는 등기 필요 없이
경락대금이 완납이 되면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로 갑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의 신축이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기타. 그래서 줄이면 뭐예요? 법정이죠. 따라서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간섭법도 법이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지적. 이런 것들은 187조에 따라서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요.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에서 봤죠. 용익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리더라.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용익물건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용익물건은 뭐예요?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자동 소멸이죠. 따라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용익물건은 소멸하고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은 부종성에서 자동적으로 말소 등기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혼동요. 혼동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물건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의 취소 해제는 부동산 물건의 변동. 이 부분도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에서 한번 다뤄봤지만 다시 볼게요.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고 매수인 앞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후에 그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든지 뭐요?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가벌간의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던 것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는 매수인 앞으로 격려됐던 등기까지 다시 갑으로 회복시켜야만 갑에게 비로소 소유권이 회복하느냐가 논점인데 판례는 뭐예요? 취소 해제가 되면은 매수인 앞으로 격려됐던 등기 말소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유권의 뭐요? 매도에게 자동적으로 복귀된다 그죠? 그래서 등기 필요 없죠. 187조에 의한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멸실됐죠. 건물이 소실됐다. 멸실 등기 필요 없이 당연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봐서 익숙해져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판결에는 형성 판결만, 따라서 애를 주어진다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판결이 뜨더라도 뭐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 포섭을 하시면 돼요. 다만 3번요. 187조에로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다시 볼게요. 자, 상가로 3번 부동산의 등기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은 첫 번째 기억 현실적으로 뭐요? 등기부에 일정한 등기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 등기 신청이 있더라도 뭐요? 아직까지 등기 공문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기재된 바가 없다면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셋째 줄 가운데부터 체크할게요. 우리 시험도 몇 번 떴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유효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돼요. 이때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다. 즉 가벌간의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려면 뭐예요?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죠. 그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은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후에 그 등기가 뭐예요? 원인 없이 불법하게 말소되었다 그죠? 그렇더라도 바로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법률 행위로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됐습니다. 셋째 줄 가운데부터 체크할게요.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같아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적법하게 격려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등기 명의인의 어떤 권리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가 그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니은으로 갑니다.
이중 보존 등기의 효력. 부동산이 하나라면 당연히 보존 등기는 하나여야 한다, 그죠? 근데 이와 불문하고 하나의 부동산에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된 경우 그 우열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리는 쉽게 갑니다. 자, 중개사 시험서는 이 부분도 나눠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쉽게. 따라서 이중 보존 등기의 경우는 먼저 된 등기, 선등기만이 유효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등기는 뭐예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등기만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디언 동일 부동산의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뭐요? 뒤에 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보존 등기가 된 경우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는 무효이다.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동그라미 2번. 등기가 실질적으로 유효하려면은 자,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먼저 부동산 물권 변동을 원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를 우리가 물권행위라 했습니다. 엔더 뭐요? 그에 부합하는 등기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즉 물권행위하고 등기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A번.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을 대조로 공시하는 공시 방법이므로 등기는 물권행위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부터 체크할게요. 즉, 하려면 뭐예요? 등기가 어떤 절차적 하자 등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의 등기가 뭐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을 대조로 현재 권리관계를 적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어떤 절차적 하자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체크할게요. 다만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현재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 어떤 잘못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B번 어떤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현재 그 등기가 뭐예요? 등기 명의인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대외적으로 적법하게 공시를 하고 있다면 그 어떤 잘못된 어떤 절차상의 어떤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현재 그 등기가 권리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 부탁드리고 그 다음 니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등기된 대로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뭐예요? 법률행위 플러스 즉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적 불일치요.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에 지상권 설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즉 갑을 간에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면 그에 일치한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갑을은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했죠. 즉 법률행위는 지상권 설정 합의다, 그죠? 그러면 그 등기도 그 일치해야 돼요. 등기는 엉뚱한 전세권 등기가 됐다. 갑을 간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 합의가 없죠. 전혀 별개다, 그죠? 따라서 을은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가 되었더라도 전세권은 취득할 수가 없고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만 있었을 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유효하려면 지상권 등기까지 격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을은 전세권도 취득할 수 없고 뭐요? 지상권도 이렇게 취득 못했다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시 을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돼야만 비로소 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질적 불알치 볼게요. 당사사의 지상권 설정을 합의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뭐요?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된 경우는 양자가 질적 불일치죠. 따라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양적 변동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그다음에 C로 갑니다. 자, 앞에서 등기의 유효권과 그래서 형식적으로 어떤 등기 신청의 어떤 절차적 하자, 위조된 서류 등으로 해서 어떤 등기가 되었더라도 현재 그 등기가 뭐예요? 등기는 어떤 부동산 물권 변동을 안전하게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그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현재 어떤 등기가 등기 명의인에게 속한 권리를 뭐요? 적법하게 실체적 권리 관계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 똑같은 논리로 가시면 돼요. 자, 아버지가 자신의 부동산을 실제로는 뭐요? 정려하고자 합니다. 근데 정려를 전면에 내세우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등기 원인으로서는 매매를 기재해서 자식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즉 실제 등기 원인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이 다르다 그죠. 그렇지만 현재 을 앞으로 된 등기가 을이 소유자임을 뭐요? 적법하게 대외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면 이 같은 잘못된 등기 원인한 등기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죠. 예, 유의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10번 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뭐야?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실체적 권리 관계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면 이 같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과 실제 등기 원인이 다르더라도 그죠?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로서 넷째 줄 가운데부터요. 자, 예를 들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식적으로 뭐요?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매매가 있었다면은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맞죠. 근데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하면은 취득세, 양도세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을과 합의하여 처음부터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경력키로 하는 것. 일종의 중간 상략 등기지만 일단 현재 을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장,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상속인 앞으로 뭐요? 상속 등기를 해야만 이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 등기하고 처분하면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바로 뭐요? 비상속에서 양수인으로 바로 등기를 넘긴다.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죠. 그렇지만 현재 이자의 권리 관계를 적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동일한 취지로 판례는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뭐야? 양도인과 합의로 이전 등기가 아닌 보존 등기를 격려한다든지 상속의 경우는 등기 없이 상속인의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하고 처분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등기를 바로 넘기는 같은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형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요. 무효 등기의 유형. 자,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의 부동산에 을이 뭐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뭐요? 부종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187조가 적용됩니다. 그 저당권이 소멸했어요. 그런데 등기부상으로 아직까지 저당권을 말소치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는데 가별간에 다시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고 똑같이 그 피담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사유가 생겼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려면 기존의 어떤 저당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부에 올라있는 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새로의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리 하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죠? 근데 가만히 등기부를 보니까 새로운 어떤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양자합의로 종전에 소멸했던 이 어떤 저당권 등기를 새로운 가별간의 어떤 채권 담보로서 우리 다시 사용하자, 그죠? 이를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고 그러고 그와 같은 요건에서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무효 등기의 유형은 금방 봤던 어떤 저당권 등기 등을 되살리는 상난의 등기에서만 가능하고 착각해요. 표제부 등기. 건물이 멸실됐어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청하고 멸실된 건물이 보존 등기를 새로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하겠다.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 등기의 유형은 표제부 등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혀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상난의 등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제부 등기의 유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리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지문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요. 이와 같은 무효 등기의 유형은 셋째 줄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요. 당사자 합의로 기존 어떤 혈육이 소멸했던 등기를 동일한 어떤 법률관계가 다시 생긴 경우에 이를 공시할 목적으로 일정 요건하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니은 정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무효 등기의 유형은 상난의 등기에만 허용될 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표제부 등기의 유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 가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법률행위죠.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운영 이전 등기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등기 못했어요. 그러면 어른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죠? 단순히 매수인, 즉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요? 갑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소유권을 획득 못했습니다.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대금이 모두 완납이 되어서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다만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점유권은 있다, 그죠? 자, 그때 법적으로 갑이 여전히 소유권이 있을 때 그때 매수인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그 토지를 자신에게 되돌려줄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그때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361페이지를 보세요. 361페이지. 아니면 법조문을 가지신 분은 213조로 갑니다.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에게서 그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 청구 못하죠.
따라서 누구에게만? 불법 점유자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수인은 아직까지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반대로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그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매수인에게 형식적인 소유권자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뭐요? 또다시 미등기 상태로 을이 병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넘겨줬습니다.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죠. 그 소유권에 의해서 병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자가 뭐예요? 적법하게 그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는 반환을 청구 못한다. 그죠? 자, 그럼 살펴볼게요. 이자가 적법하게 그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자, 이자는 누구로부터 다시 그 목적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을로부터. 을의 권리를 승계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병은 뭐예요? 을을 통해서 그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자고, 갑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을을 통해서 병 앞으로 뭐예요? 등기가 이전을 되어야 될 최종적인 의무자죠. 그죠? 의무자. 그래서 최종적인 의무자가 권리자를 승계한 형 권리자를 상대로 형식적인 소유권자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결론 기할게요. 즉, 형식적으로 여전히 갑이 소유자지만 을이 적법하게 그 목적물을 점유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을 승계하며 미등기 전매인에 대해서 똑같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거기까지요. 자, 니은갑니다.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획의 효력으로서 그 부동산을 뭐요? 인도받다면 이를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은 매도인은 뭐요? 매수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뭐요? 전매로 취득한 전득자에 대해서도 뭐요? 매도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중간 생략 등기로 갑니다. 자, 한문 그대로 주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려면 최소한 등장인물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3명 이상이 되죠. 즉,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자 앞으로 등기는 생략하고, 즉, 예컨대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매매를 운영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죠? 근데 등기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다시 매도하면 양도세까지. 그래서 세금 등을 포탈에서 뭐요? 자기는 싹 빠지고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를 빼든다. 중간에 등기는 생략한다. 그죠? 이를 중간 생략 등기라 합니다. 자,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판례 인정합니다. 자, 보통의 경우 중간 생략 등기를 유효성을 인정한다. 다만 토지 허가 거래 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판례가 무효입니다. 즉, 토지 거래가 유효하려면 거래 계약에서 간헐간차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을과 갑과 병 사이에는 거래가 없죠. 그죠? 다스커에 대한 허가가 있도록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은 전운동입니다. 전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다만 이 같은 동의는 방식에 제한이 없죠. 그리고 각종 의사표시는 방식에 제한이 없다. 그죠? 명시, 묵시죠. 따라서 이 같은 동의는 묵시적, 순차적 동의,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뭐요? 갑은 병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운데서 중개업자가 끼고 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동의가 있다면은 최종 양수인은 뭐요? 이와 같은 합의를 이유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이와 같은 전원 동의가 없다면은 최종 양수인은 뭐요?
최초 매도인에게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해 줄 것은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자는 등기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죠. 채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채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대판 중간 자 이자도 그죠. 따라서 이 경우 전도익이 없다면 병은 뭐요? 최종적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되죠. 근데 을이 등기를 안 해주면 뭐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갑에게 뭐요? 을 앞으로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뭐요? 자신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 받는 식으로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런 동의가 없는 한 자신이 직접 최초 매도인에게 자신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청구 못해요. 자, 그럼 교과서 지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볼게요. 1번. 판례는 전원 동의를 요구. 이때 동의의 방식은 제한이 없어요. 그죠? 묵시적, 순차적 합의 가능합니다. 그 전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전원 동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 못하죠. 이전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채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무자인 전자인 을에게 대해서만. 그 다음 2번 같은 논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에서 등기는 뭐예요? 어떤 절차상의 하자 내지 실제 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등이 되었더라도 현재 이미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 명일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때는 그 등기는 유효하라 그러죠. 그 동그라미 2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뭐예요?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매매 관계는 인정됩니다. 근데 이미 이자 앞으로 등기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합의가 없었더라도 뭐예요? 현재 병의 권리 관계를 적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유효라는 소리죠. 따라서 2번요. 당사사의 이와 같은 적법한 매매 등의 원의가 성립이 되어서 이미 뭐야? 등기가 된 이상 여하튼 중간지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양수인으로 경조된 등기가 뭐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죠? 즉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하다. 자, 그 다음 3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전원 합의가 없는 한은 이자는 최초 매도인에게 자신 앞으로 직접 등기해 줄 걸 청구 못하죠. 근데 이자는 채권자죠. 그때 어떤 편법을 쓰느냐? 을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줄 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자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이자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졌던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았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뭐요? 갑에게 자신 앞으로 직접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것. 만약에 있다면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전원 동의를 요구로 인정했다 그죠. 그것도 묵시적 순차적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요건도 뭐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합의 필요 없이 을이 갑에 가졌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수받아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을 판례가 고집한 게 이유가 없다 그죠. 따라서 저는 합의가 없는 한은 병은 뭐요? 을이 갑에 가졌던 어떤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뭐요? 갑이 동의치 않는 한 뭐요?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번이 우리 시험에서 혹시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서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즉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받았다더라도 뭐요? 최초 양도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한 바 없는 한 자신 앞으로 뭐요? 이를 원해 직접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5번은 당연한 겁니다. 여하튼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뭐요? 당연히 최초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요? 이자들 사이에서도 이자도 뭐요?
을로부터 토지를 다시 샀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중간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서 뭐요? 자신이 가졌던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주. 당기자는 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채권이 있다. 그죠? 따라서 여하튼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갑은 누구에게만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을에게만. 그죠? 그래서 을에게 여전히 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5번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가 있은 후에 갑을 간에 사후에 매매 대금의 정액의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법에 다시 보겠지만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쌍무 계약으로서 갑은 뭐요? 을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뭐요? 등기 이전을 할 필요 없다고 하죠. 이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로부터 뭐요? 정액 약속한 대금이 완납되기까지는 뭐요? 등기를 이전해 줄 필요 없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서 최종 양소인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뭐요? 갑은 을이 약정한 대금을 뭐요? 정액 부분을 이행할 때까지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해서 을에게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 이행 항변권 등의 문제가 우리가 채권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 이번에 그냥 쭉 술술하게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떤 등기에 관련된 논점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등기 파트에서 중요 논점 중에 하나가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에도 봤어요. 현행법상 등기는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더란 겁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등기는 아주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즉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자, 그러면 현재 등기부를 보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이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다. 그럼 우리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뭐요? 진실에 일치할 거다. 이를 믿고서 부동산 거래한다. 그죠? 이와 같이 등기는 공신력까지는 없지만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부의 기재도 뭐요? 그 등기 원인에 따라서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적법하게 뭐요? 등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뭐요? 강력하게 통용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등기 명의는 뭐요? 현재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자기가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뭐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이 등기부만 제시하면 뭐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죠.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1번.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뭐요? 모든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등기 명의인에게 뭐요? 그 해당 권리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2번요. 그래서 현재 해당 권리는 누구에게? 등기 명의인에게 기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요.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뭐요?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고 등기부에 기재된 원인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을 앞으로 뭐요? 건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적법하게 저당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뭐요? 피담보 채권도 적법하게 뭐요?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4번요. 이때 추정력의 범위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뭐요? 을을 권리자로 믿고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 잘못이 없는 거다. 그죠? 따라서 이와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인정되죠. 뿐만 아니라 뭐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죠? 따라서 어른 가만히 있으면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려면 뭐요?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 갑이 내가 을에게 내 토지를 판 바 없다. 반대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따라서 등기부에 뭐예요? 일단 매매를 원하고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매수인 스스로 뭐예요? 매매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했음을 자기가 입증할 필요 없고 반대로 뭐예요? 매도인 측에서 매매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요. 우리가 점유 파트에서 다시 보겠지만 200주에 하면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을 뭐예요?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의 경우 등기 명의인과 그 부동산의 점유자가 서로 다를 때 금방 봤듯이 뭐예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점유의 적법 추정하는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그때 다시 보겠지만 자, 그러면은 판례를 통해서 쭉 볼게요. 1번.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자 앞으로 뭐요? 등기가 되었는데 그 등기소에 간밤에 화재가 나서 홀라당 불탔습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조속 요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이자의 해당 권리가 바로 소멸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등기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등기부를 다시 되살려야 되겠죠. 이를 회복 등기랍니다. 근데 회복 등기를 하려니까 어떤 자료 등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등기 접수증 자료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보느냐 볼게요. 전 등기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뭐야? 알 수가 없죠. 이를 불명으로 기재를 되었더라도 뭐야? 회복 등기가 일단 된 이상. 일단 을 앞으로 뭐야? 기존의 등기를 되살렸다 그죠? 일단 회복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걸로 그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이 있더란 겁니다. 그 다음 2번요. 그 추정력은 반대 사실이 입증되면 깨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전 등기 등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배우지 않지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시죠. 근데 보니까 일방이 허무인으로 되어 있다. 그럼 그 등기는 잘못된 거로 밝혀졌죠. 따라서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근데 타방이 이미 뭐예요?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있을 수 없죠, 그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생존한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자는 권리자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일방이 사망자다, 그죠? 그 사망자와 공동 신청한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다만부터는 우리가 다음에 차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미 우리 시험에 떴습니다. 부동산이 공유자, 여러 사람의 공유자 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 지분을 다 합쳐보니까 뭐예요? 분자가 분모를 넣어버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그죠? 그럼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자, 근데 5번부터요. 근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어떤 권리 이전 등기를 추정력을 깼다려면 강력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반대 사실이. 근데 보존 등기는 쉽게 추정력이 깨어집니다. 자, 당연히 뭐예요?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시 취득자 명의로, 그죠? 따라서 보존 등기는 현재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로 추정되고 있지만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자, 볼게요. 5번째 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치 아니한 거로 입증이 되죠. 그럼 추정력 깨집니다. 그래서 6번, 7번이 보존 등기다, 그죠?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등기 명의인이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졌죠. 즉 원식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바로 깨어집니다. 자, 7번도 똑같아요.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이상 일단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지만, 자, 둘째 줄 체크할게요. 그 명의인이 보존 등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가 이를 부인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졌죠.
그러면 바로 보전등기의 추정력은 바로 깨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가등기의 효력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